글로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방향과 재현을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면은 그 세 분 후 주제 발표가 있은 후에 그 학계와 소비 단체 또 산업계를 대표해서 세 분의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절차 효율화라는 주제로 김솔 식약처의 수입식품 정책과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솔 과장님은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식약처에서 WHO에 파견 근무를 하시고 위에 정보과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수입식품 정책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솔 과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식약처 수입식품 정책과장 김솔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식품은요신문 그리고 식품안전상생협회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또 제 발표 이후에 또 시청자분들과 짧게나마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코로나19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절차 효율화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면 현황,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 그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한 15년, 16년 전 일이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멜라민 중국산 분유 또 그런 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4, 5년 전으로 기억되지만 하여튼 미국 그 미승인 GMO가 확인이 돼서 식약처가 그 혼입 여부를 검사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수입식품 관련된 안전관리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2016년 2월이죠. 저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 맞추어 조직도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식품 안전정책국이 이듬해 2017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 통관, 유통 이 세 단계의 3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틀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법령에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이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여지면서 수입식품의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영업자의 편의가 향상이 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종전에는 거의 이제 통관 단계에서 저희가 검사 위주의 어떤 안전관리를 했다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 다음부터는 최근 한 4, 5년 동안은 수입 전, 통관, 유통 단계 3중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직도 개편이 되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안에 밑에 이제 크게 네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입식품 정책과 크게 이제 하는 일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다음에 법령 고시 재개정, 또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 등이 있고, 그다음에 현지 실사과에서는 이름대로 해외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해외 그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조사 평가하는 현지 실사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입 검사 관리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입 식품에 대한 그 무작위 표본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항목을 검사를 할 것인지 검사 항목 지정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그 스스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검사 명령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수입 유통 안전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입식품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리 계획 수립 운영, 그다음에 유통 이력 추적 관리 제도, 그다음에 수거 검사 계획 수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가져왔는데요. 제일 왼쪽에 이제 제조, 그러니까 해외 제조죠. 그다음에 중간에 통관, 그다음에 이제 유통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 제조 단계 1단계에서는 해외 제조 업체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우리 시약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에 저희가 이제 현지 실사를 이제 가서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하면 저희가 수입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배나 비행기로 적합한 이제 제품이 수입되게 이제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죠. 통관 단계에서는 이제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 시약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각 지방청의 권역별로 검사소가 있고, 이 검사소에서 크게 3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밀 검사 또는 무작위 검사, 이건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뭐 중금속이나 뭐 농약이나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검사를 하다가 또 현장에 가서 유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현장 검사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경우에만 이제 통관이 되는 것이고, 또 부적합하면 또 반송 또는 폐기가 됩니다. 세 번째, 적합한 이제 식품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한 번 더, 그래서 3중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저희가 그 국내외 유해 정보나 그다음에 부적합 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수거 검사를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역시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 유통이 되는 것이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회수 또는 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화살표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자, 제조 단계에서 부적합이면 수입 금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 번 걸러주고요. 통관 단계에서 또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면 반송 또는 폐기하는 두 번째 걸러주는 단계가 있고, 또 세 번째 유통 단계에서도 국내로 들어왔지만 한 번 더 수거 검사를 하는 그런 안전 관리를 통해서 부적합한 제품을 한 번 더 걸러주는, 3번 걸러주는 이런 3중망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2016년 대비 연평균 건수로는 4.7%, 중량으로 봐서는 1.5, 금액으로 봐서는 3.9%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총 167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이제 많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1위고요.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일본, 네 번째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순으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보시면 최근 5년간 약간 이제 건수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량별로 봤을 때 2018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때 그 특이하게 남미 국가에서 감자하고 옥수수가 이제 수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곰팡이 때문에 부적합이 그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크로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때만 한 3만 톤 정도가 다 부적합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르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직구 현황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해외 직구 인터넷 그 구매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식품 빨갛게 되어 있는 식품도 해외 직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좀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위에도 적혀 있지만 전체 직구하는 제품 중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0%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그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건이 이제 6,300만 건이 됐는데 이 중에 식품이 한 1,700만 건이 됐고 여기에는 없지만 소위 건강 표방식품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주요 국가의 어떤 수입 안전관리 트렌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재작년 11월부터 해외 제조업체 등록을 육류수산물 유제품만 했던 것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서 제조업체 등록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유효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식육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 위생 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유류, 유제품, 버거 생굴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식육과 가금육에 대해서 이제 해외 제조업소, 정확히 표현하면 작업장이겠죠. 해썹 의무화를 올 6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EU 국가인데요. 수입 복합식품, 그러니까 복합식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농산물이 이제 주요 원료로 베이스로 이제 깔려 있고 거기에 뭐 우유나 뭐 벌꿀이나 계란이나 이런 그 동물성 그 원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복합식품인데 이제 이런 복합식품에 대해서 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를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그 예측 수입식품을 예측 분석을 강화하는 그런 선별 모델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큰 틀에서 먼저 보자면 저희는 이제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라는 어떤 그 큰 미션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 가지 카테고리를 먼저 쭉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미래형 수입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안전관리를 해왔던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저희가 이제 그 AI나 그다음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좀 지능형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그냥 큰 내용이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해외 제조업소 또는 수입 판매업소 점검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자 또는 국민 맞춤형 정보 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그 자동 통관 검토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중 안전관리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지 제조업소 사전관리, 그다음에 통관 단계, 유통 단계 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해외 직구, 그다음에 해외 운반 보관 조건, 무신고 기구 용기 안전관리 강화를 저희가 또 사각지대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 안전 관리를 위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책 소통 및 국제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식품 정책 정보 공유라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 확보. 저희가 지금 민간 협력체 구성 운영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CEP나 뭐 CPTPP 같은 그 메가 FTA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식품 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 수출 활성화에도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중 수입 안전관리. 아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두 번째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와 두 번째는 그 제일 먼저 해드렸던 미래형 수입식품 안전관리
이 순서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주기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3중망이라고 했는데 수입 전 단계, 다시 말하면 현지 제조 단계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통관 단계, 유통 단계.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안전관리의 어떤 그 방법을 탈피해서 조금 그 미래형으로 지능형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뒤에 또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입 전 단계 안전관리. 그 첫 번째는 이 시간은 이제 김치 햇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금 그 단계별로 김치 해외에서 들어오는 김치에 대한 햇삽을 의무 적용 추진을 이제 올 10월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국내랑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고, 일단 수입량이 10,000톤 이상 되는 이제 그런 제조업체부터 저희가 햇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2024년까지는 100% 다 햇삽 의무화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축산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동물유래 일반 식품, 그러니까 이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뭐 타조고기나 거위, 칠면조, 알 등에 해당되는 그런 일반 식품에 대해서 수입 위생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올 3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수출 위생 증명서를 제출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몇 개 국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출위생증명서를 받았는데 모든 국가에 대해서 수출위생증명서를 받겠다. 세 번째로는 수산물 수입량 증가 추세인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해서 매년 우루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인도 이런 순으로 그 수산물 위생약정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입 전 단계 안전관리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지 실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그러니까 팬데믹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 점검을 비대면 점검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60개소 그러니까 서류 심사와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영상 점검을 통해서 한 460개소를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40개소는 그 해외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그 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그 점검 결과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총 한 1,00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외 제조업소를 좀 점검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는 현장에 점검을 한 500개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내 수입 판매업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또 점검을 하도록 해서 한 2,500개소가 이제 하도록 해서 저희가 또 시약처 공무원들이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자들이 그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에게 그 결과를 보내주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점검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뭐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서류 검토와 그 원격 영상 점검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해외 영업자가 자체 점검을 해서 우리 시약처에서 만든 점검표에 따라서 그걸 작성을 하면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영업자가 그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해서 현장 점검을 하면 이제 우리도 그 원격으로 영상으로 통해서 그 점검 그 하는 것을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통관 단계 안전관리입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타트 체리처럼 이제 갑자기 수입이 급증하는 그런 이제 인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계절별로 또 검사를 하겠다. 계절별로 검사했을 때는 또 월별 소비 품목 특성이나 유해 요소, 수입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날, 설, 추석, 김장철 특정 시기 검사도 이거는 매년 해왔던 이제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중금속 등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농산물 함량이 많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약 사용이 많기 때문에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식육, 축산물 같은 경우는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식 가능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물질, 그러니까 동물용 의약품이죠. 항생제 같은 검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단계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제품 수거 검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총 7,4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단계 부적합 이력 식품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유해 정보 분석을 통해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기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소비자 참여 수입식품 실태 조사입니다. 이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김치와 그 김치 그 주재료 대상으로 지금 이제 한정돼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비자 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이제 위생관리 실태 조사를 그 유통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유통되는 그 김치와 그 원재료를 구매를 해서 실제로 검사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사각지대에서도 좀 나왔는데 해외 직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다소비 식품 중심으로 해서 검사 대상과 구매 검사를 확대해 갈 계획이고요. 작년까지는 한 1,600건 정도 했지만 올해에는 한 3,000건, 약 한 2배 정도 더 늘려서 검사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구매 대행 영업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시행 규칙 개정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혁신입니다. 업무 혁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식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뭐 국내외 유해 정보라든지 뭐 부적합 행정처분 각종 정보를 AI 기술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소위 수입식품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시스템이 도입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작업으로 통계나 분석 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DB도 뭐 이렇게 나누는 놨지만 다 수작업으로 하게 돼서 어떤 뭐 본부 실무자나 또 관리자나 또 외부에서 어떤 그 이 자료 요구가 있었을 때 자료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모든 게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통계나 분석 정보도 쉽게 제공이 되고 또 이게 수입식품 통합 DB에 들어가 있는 게 통계 분석 DB에 또 연계가 돼서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한 또 정보가 또 분석이 되고 또 제공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업무 혁신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보 서비스 강화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 홈페이지에 띄우는 게 사실은 거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소비자 친화형, 영업자 친화형으로 해서 정보 서비스도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 역시 여러 가지 IT 기술과 뭐 AI 기술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이제 사전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회수 대상 수입 제품의 그 한글 표시 사항을 촬영을 하면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해당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뭐 수입이 어떻게 됐고 언제 됐고 부적합 이력이 있고 없고 이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입 영업자를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수입자가 관심 있는 품목, 본인이 이제 수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내가 수입하고 싶은 어떤 품목이 있다면 그 품목을 등록을 하면 그 품목에 대한 해외 정보 또는 부적합 동향 등의 정보를 이것도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11월에 마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사 일정 예측 알림이 모바일 앱 개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영업자가 수입식품 그 영업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3단계 언제 접수가 됐고 어떤 검사를 하고 언제 처리가 완료되는지 3단계만 확인할 수 있는데 3단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검체 수거, 분석 시작과 종료 추가. 그래서 지금 검사를 어느 단계에 가고 있고 몇 퍼센트 하고 있다까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햇삽 인증제 시행 그 2021년 10월부터 이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워낙에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5단계로 해서 내년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최근에 그 비위생적인 그 절임 배추 동영상 그런 그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동영상이 계속 그 유포가 돼서 여러 그 언론 매체에서 다루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그 일반 식당에서 뭐 그 수입 김치는 안 먹겠다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불안감이 기축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겨서 그 수입 김치 햇삽을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2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에서 21년으로 당기게 되고 또 5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4월 15일 날 저희가 수입김치 안전 안심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설명을 이 자리에서 더 드린다면 크게 이제 뭐 네 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 김치에 대해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는 현지 실사를 가겠다. 사실상 2019년까지 해서 모든 그 특히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중국 또는 그 나머지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한두 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의 김치 제조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현지 실사를 한 번씩은 다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다시 저희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는 현지 실사를 가겠다 해서 올해는 지금 목표가 26개소 가고 그다음에 25년까지 83개소까지 해서 총 109개소 모든 업체를 점검을 완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수입 배추김치 햇삽 적용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는 7월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중국 정부 측과 햇삽 인증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협의 사항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통관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까지 그때 이제 동영상 그 파문 이후로 매 수입시마다 그 수입 김치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실시했고 했지만 이제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그 수입 김치에 대해서 안전 안심이 좀 부족하다 또 생각이 돼서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최초 정밀 검사 항목에 또 여러 가지 그 현실을 반영해서 그 검사 항목을 조정할 또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적합 식품이 또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업자 스스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검사 명령제 시행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 단계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희가 유통 단계별로 실태 조사도 하고 구매 검사도 이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김치를 판매하는 장소,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수입김치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통 홍보 이쪽은 이제 저희가 그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그 지도에 이제 그 표시난 부분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김치 공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와 거기서 만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 수입김치 빠른 조회라는 그런 그 팝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수입김치에 대한 정보가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좀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 향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수입식품법을 이제 개정을 했고 지금 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만 했던 것을 모든 주류에 대해서 동일사 동일식품의 기준을 이제 일치시켰다. 그래서 제조 연도와 그 숙성 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도 저희가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건기법 다른 타 법률과 좀 상이한 그런 행정처분 기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맞추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인터넷 구매 대행업 무신고 행위 처분 기준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지금 빠른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한 8,0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000개 이상. 상당히 그 2-3년 전에 비해서는 좀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제조업소 등록 제도 개선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 갱신 주체도 사실 처음 등록한 수입업자에게만 한정을 주었던 걸 모든 수입 영업자에게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위생 증명서 제출 의무도 저희가 이제 모든 식품 축산물에 대해서 의무화하겠다. 기존에 몇 개 그 국가가 아니고 모든 국가의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수출위생 증명 제출 의무화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를 뭐 원래 매월 했었는데 너무 좀 심하다, 또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매 분기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정밀검사 실시 주기도 사실은 이제 최초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5년 뒤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사이에 그 5년 사이에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했던 기간을 그 원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5년을 또 다시 이제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최초 수입돼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럼 2015년도에 다시 이제 최초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2014년도에 무작위로 뭐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5를 더하면 2019년이죠. 2019년에 검사를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바뀐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수입 판매 영업자의 어떤 그 부당함을 좀 저희가 좀 많이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기준 정비, 뭐 이거는 현행은 OEM 수입품 등에서 위생평가 안 했을 경우에는 1차 뭐 5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영업자에게 위생평가 좀 실시를 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개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신없게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질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면 그 수입 아까 전 단계에서 이렇게 수입 판매업소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실제 점검 내용이 뭔지
또 영업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국내 수입 판매 영업자입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국내 수입 판매 영업자에게도 저희가 그 자체 점검을 이제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 점검을 할 때 그 평가 항목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다 공지할 거고, 그다음에 그 대상도 저희가 미리 알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자체 점검하는데 영업자분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알고 준비하고 또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점검을 한다라고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질문들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이 되면 제가 몇 가지 또 다시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께서 그 수입식품 전반적인 그 안전관리 제도와 또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뭐 현지 실사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영상 점검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트렌드에 대해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주영 실장은 그 한국소비자법학회 정책이사를 역임하시고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국가별 식품안전관리 트렌드를 발표하게 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주영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식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각 식품 생산국들은 수출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특정 국가에서는 식품 유통을 통한 코로나의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국들은 주로 식품 공급망의 우려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일시적 수입 규제를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강화나 완화의 조치에 대하여 각국은 일시적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입 식품 안전관리는 계속 강화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미국과 중심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수입 식품 안전관리가 수입식품 사업자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식품 공급망의 위기와 수입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생산국의 식량 감소 문제나 수출 제한, 식량의 국제적 이동의 제한, 이런 다양한 혼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들은 실질적으로 식품 공급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WTO 협정상에서는 수출 제한은 완벽히 금지입니다. 그러나 수출에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기적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터키 등 다양한 식품 생산국들은 자국의 우선 공급을 목적으로 식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국은 국제적인 식품 공급망의 훼손이나 경제나 식품 안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수입 해산물 및 냉동식품에서 코로나가 검출이 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발표 결과를 근거로 수입식품 감시 체계를 재도입하였습니다. 최근 국무원은 모든 냉동 수입식품에 대해서 PCR 검사를 의무화하였고요. 이런 PCR 검사를 통해서
냉동식품 87만 종 중 13종에서 코로나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이 된 50개국의 140개 정도의 냉동식품에서 22개 회사의 냉동식품이 수입정지 처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WTO와 주요 식품 수출국들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명목으로 도입한 수입식품 감시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국은 자국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 공급망 안정화와 일시적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식품 공급망에 큰 부담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각국은 원활한 식품 수급과 식품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 및 사회적 거리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현장 검사 등을 일시적으로 원격 검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김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DA는 코로나 응급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FSVP 검사를 일시적으로 원격 검사로 전환하였고, 이를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전산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도 유사합니다. 수입식품의 샘플 테스트 일정을 연기해 준다든가, 서류 검사를 완화해 준다든가, 원격 검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수입 단계에서 아예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도 원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영국의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호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코로나 상황 증상과 특정 국가의 방문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 이동 시 식품, 가축, 운송 트럭 경우에 운전자의 그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수출국에서 요청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절체적 완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전자위생 증명서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자위생 증명서는 각 양국이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국가의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수입 규제 완화 조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다. 이게 일시적 조치는 코로나가 철회되면 바로 원래대로 강화될 거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라고 항상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국은 식품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국가가 최종 제품을 검사하는 체계에서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입자가 그 제품의 공정 관리부터 최종 제품까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미국과 중국을 예로 들어서 수입식품 안전규제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은 최근에 피즈마를 개정해서 시행 중입니다. 피즈마에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FSVP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들으면 국내 식품이랑 수입식품이랑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피즈마로 인해서 국내 식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 안전관리가 아니라 최종 제품의 안전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방원칙, 즉 공정관리, 즉 1차 생산 단계부터의 예방관리라는 공정관리라는 것들 프로그램을 아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입식품도 공정관리 단계에서부터의 위의 요소를 분석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명확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핵심은 누군가는 반드시 미국 내 수입식품에 대한 위의 요소 통제 관리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수입자나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인 화주나 소유자가 적용 대상이고 소유자 또는 화주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FSVP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의 에이전트나 화주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입자가 아니라도 수입자가 지정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명시적으로 밝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사실은 각 업체들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 수입업체가 영세하거나 수입식품이 특정 소규모 외국 공급자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는 예외를 면책해주고 있습니다. 영세 수입업체의 기준은 한화로 약 11억 미만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업체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소규모 외국 공급자의 기준이란 저희 나라에서 말하자면 농촌에서 갭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피즈마 개정을 통해서 FDA에서 생산 단계의 안전관리도 아예 법상으로 받아들여서 갭도 의무화시켰는데요. 이렇게 FDA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기준 규칙을 따라 인정받고 인증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수입업자들은 다음의 요건을 완비하고 서면의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우선 수입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의 요소를 분석해야 됩니다. 생산 단계부터 이 제품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고 어떻게 생산됐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수입업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식품법상에 위의 요소 분석 전문가라는 QI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QI를 지정하신 분들과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해외 공급자의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별을 하고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된 선별된 공급자에게서만 식품을 수입하겠다는 서약을 또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서면과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 수입업자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입업자를 지원하는 위의 요소 분석 전문가란 무엇이냐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최근에 개정된 피즈마의 PCHF, PS룰, 햅섭, GMP 등을 인지한 전문가로서 수입식품법상에서 법적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위의 요소 분석 전문가가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피즈마가 PCHF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원래 특정 몇 가지 식품만 햅섭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햅섭 의무화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식품은 PCHF라고 해서 햅섭과 GMP 그리고 기록관리 원칙이 추가됐는데요. 그 추가된 기록관리 원칙 세 가지를 합친
PCHF가 모두 의무화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햅섭이 의무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식품에 중요한 위해 요소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경험, 질병 자료, 과학적 보고서 기타 등등의 근거를 토대로 알려지거나 혹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 수입업자 책임으로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수의식품 안전관리의 부서가 해관총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관총소로 변경이 되면서 수출액 식품 안전관리 방법이 개정되었고 수의식품 국외 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수출입 식품의 생산 경영자의 책임과 수익식품의 국외 생산 기업 등의 관리를 시작으로 새로운 수익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과 수입식품 국외 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식품 수입자는 해외 수출 업체 및 해외 생산 기업에 대한 심사 제도를 수입해야 됩니다. 즉 수입업자가 본인에게 심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심사를 한 제품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식품 안전 위험 예방 통제 방안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식품 예방 보호 조치 수립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과 같이 법령이나 표준에 맞게 부합되어 있는지 라벨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최소 4년간 이거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 역시 예방관리 원칙을 도입해서 공정 단계를 수입업자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세하게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강한 규제를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좀 주고 있어서요.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서 수입식품 업체가 신청을 미리 한다면 출입국 검사 검역부서에서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럼 사전 검사를 통과했다면 진짜 수입을 할 때에는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사전 인센티브를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체가 신고했던 사항들이 만약에 변경됐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 사항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생산기업을 등록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강제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사실은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뭐 EU나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서 수의식품을 어떻게 안전관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수의식품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방적 관리의 입증 책임이나 관리 의무를 수입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바꿨습니다. 즉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해 분석 중요 관리점 방식의 기본 원리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식품 안전관리 시설에 도입함에 따라 해외에서도 해외의 식품 관리 시설의 소유자 등에서도 이러한 식품의 취급 과정에 있어서의 위해 분석과 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즉 기존 피즈마 시행 이전에는 수입업자의 영업자의 책무는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꼭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익식품에서도 수입자 책무를 개선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것들을 도입
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입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시키고 위의 요소 분석 등을 전문성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만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식품법 상에서도 수익식품 안전관리 전문가 제도를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중국 등 뭐 EU 등을 살펴보면 식품 법령 그다음에 기준 규격에 있는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식품 자체의 위의 요소 관리라든가 해외 제조업소의 수출 업체의 관리라든가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부여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국가가 모든 수익식품 업체를 다 방문하고 모든 수익식품 업체의 원료 단위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리스크가 아닌 대인저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뭐 기획 수사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특정해서 주로 많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수입업자가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적합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서류가 엉성하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 식품 안전 전문가 제도를 좀 신설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떨까 좀 싶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와 같이 수입 업체 전체로 이걸 확대하게 하면 애로사항이나 곤란이 확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뭐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중소업체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가 매우 적절하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수입 전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의 위의 요소 관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력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품 공급망 참여자 중에서 누구누구가 이거에 관여됐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 특정을 위해서 이 피즈마를 개정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외국에서는 수입 신고서 등의 내용이 오기됐거나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당시에는 처벌하진 않지만 식품 사고에 관련된 제품이 있었다 그러면 긴급 대응 등의 행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행정 오기나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보고 오해 좀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에게 좀 명확하게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 식품 공급망의 유지와 식품 안전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 특례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시 특례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므로 수익식품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수익식품 안전관리도 국내 식품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국내에 햅섭이 의무화된 품목은 수익식품의 경우에도 의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화를 했는지 그 내용은 수입업자가 직접 관리하게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런 전체적인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입자에게만 이 책임을 주어지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 신설을 법상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국제적으로 수익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식품법상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를 추진하고 국내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공급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적극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실장께서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제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수입식품 전문가 육성 이런 거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번 미국 제도를 참고해서 검토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입식품 및 기구용기 포장 통관에 따른 최근 이슈에 대해서 법무법인 율촌의 윤희만 전문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희만 전문위원은 관세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KPMG 관세법인 희망 관세사무소의 대표 관세자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의 관세통상팀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법무법인 율촌의 윤희만 관세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수입식품 및 수입 기구 용기 포장 통관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발표를 요청받았고요. 과연 최근 어떤 주제가 세관에서 통관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많이 리서치했는데요. 그러다 최근 이제 작년 연말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도 이제 변호인으로서 사건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경 이제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시중의 제빙기와 온수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16개 업체를 적발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직접 범칙 조사를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든지 통합공고상에 제빙기 식품안전검사 필수 항목으로 제빙기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하는데요. 따라서 동의 이슈와 관련돼서 과연 우리나라 이제 수입 통관하면서 과연 세관의 수출입 요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관의 수입식품법 등을 위반한 경우 세관의 수사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수사권의 범위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세관에서 이슈화됐던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위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금 목차를 보면 식품 등 수입 통관 절차와 세관 통관과 수출입 요건, 세관 공무원의 식품 등에 관한 수사 권한, 수입식품 등 부정 수입 사례였는데요. 1번 식품 등 수입 통관 절차는 일 주제와 좀 겹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세관 통관과 수출입 요건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물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개별 물품에 대해서 어떤 수출입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이제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그리고 뭐 식물방역법 등에서 이제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묶어서 사실 이제 공통된 일반적인 어떤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특별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수입식품 안전관리법의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시 이제 개별법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관 과정에서의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이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관 통관 과정에서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장 확인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사후관리 의무라든지 수입 신고 전에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대외무역법은 이제 무역 거래자의 자기 책임하에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무역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은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헌법에 체결된 어떤 국제법규 의무라든지 생물자원 보호, 그다음에 교육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 증대, 과학기술 발전, 일단 통상 산업상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을 지정 고시해서요 수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수출입을 하면서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고요. 금지한다는 것은 수입 또는 수출이 되는 지역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입 공고는 사실 그 대무역법이나 대무역법 시행령, 그다음에 대무역 관리 규정 이 체계하에서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뭐 산자부 장관의 승인이나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대무역법의 위임을 받아서 수출입 공고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대무역법상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수출입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공고 이제 별표 1에서는 수출 관련 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고래고기, 자연석, 게, 오피 등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입 금지 품목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수입 관련 금지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요. 별표 2에서 수입 제한 품목, 별표 3에서 수출 승인 제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무역법에서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이제 무역거래 수범자들의 법규 제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 법령에 규정된 수출입 요건을 모든 사람이 개별 법령을 찾아가서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입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수입 수출할 때 받아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여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게 통합 공고입니다. 그리고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는 수출입 공고는 대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승인 사항이고요. 통합 공고는 개별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이기 때문에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상 뭐 개별적으로 다 규제 대상으로 있다면 당연히 둘 다의 요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공고는 개별 법령을 열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 공고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령은 63개 법령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관장 확인 고시인데요. 관세법 226조 1항에서 세관장은 수출입 통관 시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요건을 구비하는지 확인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항에서는 그럼 세관장이 확인해야 될 물품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물품이 무엇이고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고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은 또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세관 통관 과정에서 확인할 물품 등을 방법 등을 지정하는데요. 이 부분이 세관장 확인 고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출입 공고라든지 통합 공고, 세관장 확인 고시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제 개별 법령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통합 공고와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간은 이제 관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공고는 국내 개별 법령, 앞서 63개 법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 간소화,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출입 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이를 통합하여 규정한 것이고요. 세관장 확인 고시 이 부분은 타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검역, 검사, 허가, 승인, 추천에 관한 서류라든지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반드시 통관 단계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할 대상 물품 확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통합 공고와 세관장 확인 대상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실적으로 세관장 확인 대상은 통합 공고의 일부가 거의 중복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세관장 확인 대상은 통합 공고에 계기된 법령 중 사실 이제 시중에 육성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보건이라든지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돼서 통관 단계에서 미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필수 항목들을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합 공고에 규정된 경우 통관 단계라든지 그 이후에도 반드시 개별 통합 공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통합 공고와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와의 관계인데요. 통합 공고와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는 HS 10단위 코드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수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HS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HS 10단위 코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공고 그 HS 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그리고 세관장 확인 대상에 이런 물품들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 공고와 세관장 확인 대상 구시를 보시면요. 180500-00-00 코코아 분말인데요. 이 코코아 분말과 관련해서 통합 공고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그리고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까지 요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요. 세관 확인 대상 고시는 단지 수출입 안전관리 특별법만 그 이에 관한 서류만 통관 단계에서 요건 확인을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연히 세관에서는 통관이 됩니다. 전체적인 수출입 요건 업무인데요. 앞서 봤을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HS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에 대해서 HS 부분이 정확하다면 첫째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신고할 때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요건 확인 대상 여부가 인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세관에서 HS가 코드가 정확하다면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또 통관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게 요건 확인 대상이어서 요건 확인을 구비하십시오라는 통지가 당연히 화주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수입 통관 과정에서 수입식품 등의 요건 HS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HS를 확인한 경우 그 물품이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그리고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에 따라서 금지 대상인지 아닌지 금지 대상이 아니고 또 개별 법령이라든지 아까 뭐 요건 확인 그 법령에서 대상이 아니면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수입 신고만 하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무부처에 요건 확인 면제 확인서를 신청해서 요건 확인을 면제 신청서를 받아오면 당연히 세관에서 이제 요건 없이도 면제가 통관이 가능하고요. 기타 이제 개별 법령의 통합 공고라든지 세관장 확인 사항에서 요건을 구비를 하는 경우 이제 세관장이 당연히 세관장 확인 대상은 세관 단계에서 통관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요. 통합 공고 대상이지만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부분은 이제 언제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만약 구비 안 한 경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식품 등에 관한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사법경찰직무법인데요. 사법경찰직무법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일반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법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세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정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는 행정 업무를 하는 그 행정 공무원이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행정 공무원들에게 특별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들도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서 5조에 따라서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서 7급 이상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8급, 9급 이하의 세관 공무원은 사법경찰리로 지정을 받아서 범칙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식품법에 따른 요건 확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요. 관세법 270조 2항에 따라서 수입 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수입 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2005도 107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이란 관세법 위에 대무역 법령, 그 밖에 수출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포함하며 수출입 공고 및 통합 공고,
그리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임의 근거를 가지고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령, 따라서 대외무역법령에 있는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전략물자에 관한 고시까지는 당연히 세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 거고요. 다만 그 밖에 수출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세관 입장에서는 수출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들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좀 넓게 해석할 좀 이제 자기네에게 이제 권한이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좀 넓게 해석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추세는 그 밖의 법령까지 가면 너무 세관 권한이 커진다. 따라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위임된 어떤 고시들, 이 부분들까지만 세관이 수사권을 가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그 행정 분야 법률 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식품 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이제 사법경찰 직무법 제6조 제14호가 14호의 바가 신설됐는데요. 이 바에 따르면 수입 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의 수사 범위 내로 수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법률 개정 전에는 관세법 위에 개별 법령에 대해서는 부정수입죄로 세관이 입건을 한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부정수입죄로 검찰에 고발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제 수입식품법이라든지 이런 실적으로 이제 수입 신고를 하지 못한 그런 법령에 대해서는 검찰로 통보를 하고 검찰에서 다시 소관 기관에 다시 수사를 하고 또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민원 입장에서는 수사가 2번 받아야 되는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수사의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수사 결과도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정 후에는 현재는 관세법상 부정수출입죄뿐만 아니라 그와 실체에 관계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한 해당 법률 위반죄도 함께 검찰에 송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입식품 등 부정수입 사례입니다. 재빙기 수입신 앞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재빙기 수입신고 사례인데요. 관세청과 식약청은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 수입 유통 과정에서 작은 허점 안 돼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송치를 했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식품 안전 검사 의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고의성 입증 어렵다. 따라서 무혐의가 난 판결입니다. 이때 어차피 재빙기는 사실 이제 수입식품법에 따라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수입식품법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9 제1항 수입신고 등이 필요하진 수입식품 등의 마목 그리고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거든요. 근데 업체들은 사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운반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수입식품 등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요.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실 무혐의로 난 부분은 사실 2020년도 12월 10일 이전의 통합공고에서 보시면 전기용품 안전관리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16개 업체들이 모두 다 인증 요건을 다 받았습니다. 다만 이 통합공고상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통합공고가 어떤 수출입 요건들을 통합해서 규정한 건데 이 부분에 없었다면 과연 법을 민원인들이 지킬 수 있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무혐의가 난 거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 통합공고에서 재빙기에 대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법의 요건 대상으로서 다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후일 수입신고 사례인데요. 부산세관에서
알루미늄 호일 등 식품 포장재를 불법 수입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고 이들 업체는 단순 절딱 재포장해서 시중에 유통했다고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입 식품 포장재에 관련돼서 수입식품법에 따라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업체 주장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 신고가 필요 없는 수입식품 등의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원료는 수입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원료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HS 코드 6단위 코드가 바뀌든지 아니면 HS 6단위 코드가 바뀌지 않았다라면 국내 제조 원가에서 수입 물품의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8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단순 절단 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내 원료가 아닌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사실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은 건입니다. 마지막 건입니다. 수입 물품은 이제 브랜드 로고가 적힌 맥주잔입니다. 동 회사는 맥주를 수입하는 회사고요. 맥주의 풍미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맥주를 그리고 브랜드 맥주잔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무상으로 수입을 했고요. 이 맥주를 구매하는 이제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시중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이 맥주 업체는 사실 이제 상용 변본 광고용품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약처 원칙이라든지 어떤 수입식품법상의 원칙은 판매 목적을 하거나 영업성 사용하기 위해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기구는 요건 확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경우고요. 또한 그 해당 물품을 다수의 사람이 시음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 확인 대상이 된 겁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입 통관 단계에서 어떤 세관의 역할 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수입식품 부정 수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고 그 토론 준비를 해서 약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